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급등을 한 20% 이상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한 10% 이상의 상승, 급등 나온 종목들이 지금 위치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뭐 주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러한 모습에서는 어떻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코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오늘 왜 상승했고 그 동안에 왜 상승이 나왔는지 그런 내용은 보지 않고요. 그냥 단순하게 차트의 흐름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코이즈는 단기적입니다. 그러니까 장기는 이렇게 보면은 뭐 중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를 보셨을 때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자, 여기 이 음봉 꼬리 끝에 와 있어요. 그러면 여기에서는 확실히 여기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좋지만 지금 여기는 고점 단기 자 2월 들어와서 찍었던 자리를 다시 찍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이러한 모습에서는 한번 밀릴 수 있다.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. 네,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뭐 당연히 수급이 붙겠죠. 그리고 더 좋은 상승이 나오겠지만 한번 눌렸다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눌렸다가 가는 것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지금 지켜야 할 자리는 네, 이 캔들을 보셔야 돼요. 자, 이 캔들을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네,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캔들도 밀린다라고 하면 이 캔들의 위치를 보셔야 됩니다. 이 정도의 상승이 크게 단기적으로 나왔던 종목들을 보면 이런 조정도 그냥 단순하게 1, 2% 조정이 아니라 5에서 10% 조정 이후에 반등 그리고 빠지더라도 뭐 5% 이상 이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MC넥스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자, MC넥스도 자, 한번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 눌림이 좀 필요하겠죠. 지금 이 캔들의 위치를 보면 네, 한 이런 이 정도의 위치, 한 가격이 자, 대략적으로 보시면 6,100원, 200원? 네, 조금 더 밑에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될 자리가 당연히 5일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. 그쵸? 5일선 매매를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 고점을 보고 전고점이죠. 그리고 5일선 같이 보면 비슷한 위치가 지금 이 자리예요. 그러니까 이 캔들이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캔들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대응이라든지 뭐 전략이 필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락에 있어서는 네, 여기 이 근처를 짧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다음에는 쌍용정보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쌍용정보통신도 지금 잠시만요. 여기 보시면 자, 이 위치 여기가 한번 저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죠. 그럼 이것도 한번 눌렸다가 눌렸다가 자 윗꼬리가 있기 때문에 자 눌렸다가 가든다든지 뭐 바로 상승을 한다든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볼게요. 이 꼬리 이 상단 꼬리로 보셔야 돼요. 이거는 뭐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왜 상단 꼬리를 봐야 되죠? 지금 지지를 해야 되고 눌림목에 있어서는 이 밑에인데 이 밑에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고요.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여기 돌파를 해야 됩니다. 이 중간, 그러니까 꼬리의 중간 이상이 확실하게 여기가 들어 올라가야 돼요. 그래야지만이
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됩니다.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라인 때뿐만이 아니라 이 몸통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. 그래서 하락을 할 때는 이 몸통을 벗어나는지를 봐야 되고,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자,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는지, 네,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.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우회가 저항이 많아요. 그래서 이 윗꼬리가 생기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. 또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냥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우회에서는 위쪽에서는 확실히 수급을 좀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HRS를 보겠습니다. 흐름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이겨내는 모습. 자, 여기 이렇게 상승이 하락을 이겨내는 거죠. 지금 보면은 이런 파동에서는 하락을 이겨냈다. 그래서 상승이 나왔다. 그죠?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마찬가지예요. 이 꼬리가 생긴 것은 여기가 저항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앞에도 자,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이 밑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. 이 밑에 하단 쪽을 지키지 못하면 이건 위험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라인대가 깨진다. 자, 대략적인 5,500원이 되겠는데 이 라인이 깨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눌림목에 있어서는 이 5,500원대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지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7,000원대까지 그냥 대충 그냥 계산을 해봐도 6,30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6,000원 후반에서 7,000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지고요. 베파스를 보겠습니다. 베파스도 지금 비슷한 내용입니다. 지금 앞에 꼬리에 대한 저항이 있고,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반등이 잘 나오고, 그 다음에 안착을 잘 해주고, 그 다음에 수급까지도 이렇게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 꼬리를 돌파했었던, 자, 대략 19,000원 정도, 이 라인입니다. 이 라인이 깨지는지를 보셔야 돼요. 이 라인이 깨지지 않아야지만이 반등이 좀 강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혹시라도 상승이나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우회 돌파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. 그렇게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매매에 있어서는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지금 이 10% 이상 상승한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, 대신 이거는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한 어느 정도를 이겨내셔야 되는데, 그 마이너스를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3원 강제. 주가가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수급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전과의 차트, 종목과 좀 차이가 있죠. 지금 차이가 뭐가 있죠? 여기 앞에 고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캔들이 이제 저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내일 시작을 하면 바로 상승도 가능하죠. 바로 상승도 가능하지만 이 눌렸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꼬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자, 꼬리 하락이 나왔다. 만약에 그러면 이 밑에 자, 이런 위치 4,000원이죠. 4,000원대의 흐름을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저항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 꼬리 위쪽을 봐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
여기가 밀리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자리이고,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면 우회가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캔들 기준으로 가지고 지지와 저항에 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어떨까?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. 네오오토 보겠습니다. 네오오토도 비슷하네요. 지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안착을 해 줬습니다. 그럼 단기적인 흐름의 단기적인 조정을 좀 봐야 돼요. 단기적인 조정을 보시고, 이 꼬리가 많잖아요. 이 위에. 이 위에를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고, 여기가 밀린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이 캔들 전체적인 흐름이 이 앞에 저항을 동시에 아주 강하게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꼬리보다는, 자, 이 몸통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. 이 몸통이 벗어난다. 예를 들어서 벗어나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만큼 강한 거다. 그러면 지금 여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면 이 위에 캔들 위쪽을 잘 보셔야 돼요. 이 위에서 지지를 받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위쪽의 지지를 받고선 올라가고 바로 올라가야지, 이게 밀렸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, 자, 그러니까 시간이라기보다도 이 밑에 흐름에서 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확인과 그 다음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런 종목 매매한다라고 하면 위쪽 상단에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. 밀렸을 때보다 이 우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 다음에 대동전자 보겠습니다. 대동전자도 마찬가지예요. 이 우회가 지금 돌파가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 우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밑에서 더 크게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쪽, 자, 이 캔들 기준으로 이 위쪽에서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. 이것도 많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캔들 모습을 봤을 때도 이 앞에 여기를 보지 않아도 일단 고점을 지금 찍었다, 어느 정도. 그리고 눌렸다가 상승하는 것을 봐야 된다. 그래서 고점을 찍은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다. 그래서 지금 흘러내리는 거 좀 잘 보셔야 돼요. 만약에 빠질 때 이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, 자, 이 캔들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고, 밑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우에서 이 종목 역시도 이 우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고 원칙적이다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아주 간단하게 뭐 그냥 짧은 구간의 대응이지만 이 전체적인 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짧게 대응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짧게 우에서 대응할 거냐 밑에서 대응할 거냐를 좀 어느 정도 미리 정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